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권영상 교수입니다. 여기 되게 일반인도 많이 오시고 여기 다 서대문 구민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수변 감성 도시로의 시작이라는 주제인데요. 서울시가 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제가 여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로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울시의 이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거나 여기 많이 오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심의하고 특히 이제 또 뭘 하냐면 최근에 서울시 정책 중에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게 감성 도시라는 거, 수변 공간에 대해서 또 예전과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서울 하면 한강이 생각나시는데 한강 말고 4개 지천이 있습니다. 4대 지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제천이에요. 그래서 홍제천이 있고 또 중랑천이 있고 탄천, 안양천 이렇게 4개가 4대 지천인데 여러분들 이미 한강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미 한강은 서울의 한강이 아닙니다. 이미 한강은 세계의 한강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축제 같은 거 할 때 가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거대 담론을 이끌어 간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관심사가 이제 4대 지천이거든요. 4대 지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일상적인 공간이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변에 뭐 아파트 값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 다음이 어디냐? 지천들이 이제 그 다음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홍제천 MP를 맡고 있는데 홍제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4대 지천 중에서 지금 제일 빨리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 유진산과 재개발 문제도 지금 이제 있고, 그래서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홍제천 바로 옆에 연남동 숲길이라고 굉장히 힛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 계획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홍제천의 발전 저력을 연남동 숲길 또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 이런 쪽 또 더 나가가지고 사실 얘가 한강하고 만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렇게 링 형태 관람차 또 거기에 위치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지금 마스터 플랜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계획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가능하면 좀 의견들도 좀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발표에도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들 도시라는 게 있고 물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 둘이 관계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한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국의 여러 지천들, 특히 서울에 있는 지천들도 보면 여러분들 강, 하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네. 예전에는 하천 하면 생각나는 게 물난리, 물이 다 넘쳐나가지고 뭐 치수를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당연한 건데 최근에 좀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지금 요 그림이 뭐 그런 내용들이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강하고 하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도시는 하천이 있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부부들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등 보고 이렇게 딱 있다가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광지처가 최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는 시점이 이제 여기 뒤로 갈수록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전에 7, 80년대 경제 성장 굉장히 빠를 때 그 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난리가 일단 안 나도록 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도 도로만 있어요. 도로하고 교량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OECD 상에서도 상당히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이 되다 보니까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수변에 시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친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엔 치수였다면 이제 친수로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자기의 그 직접적인 재산하고도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억짜리 아파트였다고 하면 수변 공간을 잘 조성을 하면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게 다만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의 그 엠블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런던하고 2012라는 말을 이렇게 무슨 올림픽 그 띠 같은 게 이렇게 두르고 있죠. 저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약간 꾸불꾸불한. 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고 뭐 답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냥 물어보는 답도 제가 할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게 템즈강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템즈강.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개막식을 어디서 했죠? 세느강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강의 경쟁력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천에서 일어난다. 여기 런던 2012라는 프로젝트에서 그 올림픽 그 엠블럼을 그 템즈강으로 했던 이유도 템즈강 재생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합니다. 2012에 그 런던 올림픽을 할 때. 그래서 템즈강변 주변에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술관도 새로 만들고 주변에 정비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수변 공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 이게 지금 그 대동여 지도인데 보면은 그 되게 예전에 그린 지도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여기 까만색 선이 뭘 의미하냐면 그 산맥을 의미합니다. 산맥.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산맥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뒤덮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양을 그 검은색하고 흰색을 싹 바꿔보면 이제 까만색이 하천이 되겠죠. 우리나라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하천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국을 다 뒤덮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천 주변에 그 우리나라 4대 강이라고 부르는 서울엔 4대 지천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4대 강이 있죠. 강 주변에 강의 면에 있는 지자체들이 몇 개냐? 얘네들이 그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키려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하천 또는 바다에 면한 지자체를 포함하면 거의 다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그래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쟁력, 우리나라 국토의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에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하천을 도시에서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실제로 체감하는 프로젝트로 보여줬던 게 이 청계천 프로젝트였었는데요. 청계천에 예전에 이제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7, 80년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있으면 길이 빵빵 뚫려 있으니까 자동차 다니기 편하겠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철거를 할 때 교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며 거기 인접해 있는 무슨 그 예전에 공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죠? 이거를 드러내 가지고 나중에 해결하고 보니까 이 주변이 다 도시가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주변에 예전에 공구상이 있던 데들이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또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색 공간들이 막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될까 과연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게 우리나라의 그 도시에서 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제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요 주변에 청계천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건축물 같은 것들도 이걸 비워내니까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청계천 주변에 가보면은 이제 막 개발 사업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계획에서도 패러다임이 예전엔 도시 계획이다. 그럼 뭔가를 새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시 계획이라는 게 뭔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를 없애니까 더 잘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계천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뭐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서 보면은 아까 그 해외에서 오신 교수님도 이렇게 소개할 만큼 굉장한 뭐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한강을 보면은 우리 아주 고도 성장기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살았었는데 물론 강도 보고 좋았는데 이거 이제 아주 기능적으로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준설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홍수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들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슈죠.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는 그런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사실은 한강만한 강이 진짜로 없습니다. 없고 뭐 여기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많이 나오지만 다 작아요. 강이 유럽 강들 다 작습니다. 다 작은데 거의 한강에 이제 7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강 주변에 이렇게 막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이 거의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는데 그 주변에 지금 다 아파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요 옆에 있는 그 서울링이 이제 홍제천하고 내려와 가지고 만나는 그 지역에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들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한강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레이트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막 7,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던 그런 한강이 이제 더 감성적으로 이게 지금 그레이트 선셋이라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그 슬로건이죠. 그레이트 선셋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저 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강변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선착장들 또 뭐 그런 거 몇 개는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제가 그때 유람선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 타고 있던 분들 모두 다가 이런 게 한강변에 100개는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가 사람들의 사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아주 기능적이고 안전하고 이거에서 이제 더 넘어서서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을 수변 공간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슈가 올 여름에 엄청나게 더우셨죠, 여러분들. 이 점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물이라든가 녹색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야지 더위가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계획할 때도 이제는 더 많은 녹지, 더 많은 수변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책 방향으로 전환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나고 요거 끝나고 아마 여기 다들 가실 것 같은데 홍제천의 이런 그 폭포 아주 명소가 지금 됐죠. 명소가 됐고요. 사실 이게 요거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홍제유연이라고 유진상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막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 보면 이렇게 힙플레이스들이 막 그 옮겨 다니고 있는 거를 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한 곳에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벌었다가 또 딴 데로 요즘에 어디가 제일 핫하죠? 지금 성수동이 제일 핫한 동네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홍제천 주변 여기가 안 뜰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홍제천 주변 계획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개요 부분인데요. 이 뒷부분은 이제 제가 홍제천 MP로서 그 홍제천 주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요거보다 더 내용은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좀 오늘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조금 쉬운 내용들 위주로 좀 뽑아온 내용들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강은 뭐라 그랬죠? 이제 한강은 세계 속의 한강이라고요. 세계 속의 한강이고 그럼 서울 시민들은 뭐 맘먹고 가야지 사실은 한강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4대 지천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언제든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좋은 수변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수변 감성 도시의 첫 번째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이런 다가가기 좋은 쉬운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감성 도시의 이슈고요. 그래서 계획의 범위는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약간 전문적 얘기를 하면 법에는 수변 공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천에서 500m까지 수변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m 또는 2km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아마 서대문구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홍제천 MP 계획을 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50m, 100m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재개발 단지가 있다. 그게 대략 요즘에 보면 한 폭이 한 200에서 300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범위로 공간적 범위를 이제 잡았고요. 이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공무원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도시 관련된 부서하고 하천 관련된 부서가 서로 달라요. 달라서 서로 다른 똑같은 홍제천 계획을 한다. 그래서 홍제천 계획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물 하시던 분들은 이제 안전한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도시공간 얘기하시는 분들 뭐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시민들은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주변에 좋은 수변 공간 만들어 가지고 내 재산 가치 올라가고 내가 살기 좋고 하는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도시라든가 하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서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변화된 흐름 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면서 홍제천 MP를 맡았던 게 그래서 맡았던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서울시 정책 방향이 약간 변화되고 있다. 제가 모두에 말했던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경쟁력도 좋은데 그 서울시의 경쟁력 자체도 이제 중요한데 또 하나는 여기 시민 모든 분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향상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 그 4대 지천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역세권, 초품화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수세권, 그 저기 물 근처에 이렇게 여러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홍제천 주변은 이미 굉장히 그 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산책로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그 순환도로변도 이렇게 거대한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예술 작품을 건다거나 또는 이게 담쟁이 같은 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 가지고 예전에 그냥 회색 콘크리트였었는데 이게 녹색으로 바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다. 서대문구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뭐 홍제 유연이라든가 홍제 폭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긴 상태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요 홍제천 주변이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4대 지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향은 요 홍제천의 계획 틀을 가지고 이제 중랑천, 안양천, 탄천까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 모델이 되는 거예요. 홍제천이 기본 모델이 돼서 나머지 세 개를 다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저도 이제 좀 뭐 계획하면서도 봤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 여전히 좀 저유용 공간들 그리고 개발이 아직 낙후된 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계획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들이 있고요. 또 뭐 최근에 뭐 모어타운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런 기반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 사업이 좀 너무 그 이익 주도로 간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에서 기반 시설로 회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적인 기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네 단지만 계획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네 단지 계획을 할 때 그 주변에 이렇게 홍제천 같은 게 있으면 그 홍제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보니까 개발할 때들이 다 개발해야 되는 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홍제천 주변에 어떤 뭐 신통 계획을 한다 그러면 하천변에는 좀 공공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 같은 걸 할 때 거기 주변에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 체납해주고 뒤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배치를 할 때도 홍제천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적인 기법들이 그러니까 도시 계획하고 하천 계획이 결합되는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길 생활권이라고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잡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본 전략하고 9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략하고 원칙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전략은 자연 생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홍제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상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하고 아래쪽에 이제 한강하고 만나는 지역, 그 지역에 그 고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에 맞도록 하천의 자연 생태를 회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언제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것에 대한 예비책들. 근데 예전처럼 이제 계획 기법들이 많이 세련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 높였어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높였는데 높이면 어떻게 되죠? 시민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주변에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높이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워터 센서티브 어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잠깐 몇 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러한 방식으로 치수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시설물들. 근데 시설물들이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게 뭐냐면, 요거를 예전에 이제 그 구조물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물을 설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약간 우학적인 그런 제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안전한 그런 식의 디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방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물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제방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약간 하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천하고 도시의 경계부 얘기입니다. 수변에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힙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기존에 특색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지 힙플레이스가 됩니다. 근데 그게 토지 이용이라든가 기존의 뭐 경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활성화 거점들을 이제 만드는,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과 주변의 컨텍스트, 그리고 역에서부터의 위치, 그리고 주변에서의 구매력, 요걸 확인을 해서 이제 활성화 거점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지역의 특화 거점들, 그리고 점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런 지역들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그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는 인공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특화 거점들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저이용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그냥 막 버려져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낙후돼 있으면 사람들이 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덜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교를 만든다거나 또는 건널목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램프를 만들어준다거나, 램프라는 건 경사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도 오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강화하는 디자인이 이제 세 번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홍제천이 있으면 그 도시 내부에서 홍제천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로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그거를 공공보행 통로라고 부르는데 그럼 바로 접근이 바로 가능하게 되겠죠. 거기에 그런 저기 여러 가지 뭐 사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만 저런 거 어반 퍼니처라고 그러는데 뭐 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뭐 벤치라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도시 얘기인데 수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공간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물은 물대로 도시는 도시대로가 아니라 도시가 물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막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 구조를 다시 짜겠다라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비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심부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재정 사업으로 그냥 직접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공공간들, 그러니까 수변에 뭐 공원이라든가 또는 공공건축물에 도서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도서관 또는 여기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우리 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 케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변에 이제 배치를 해서 뭐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수변의 어메니티 또 핫플레이스랑 연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계략적인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홍제천 지나가는 그 길변하고 또 저기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연남동 숲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로 이제 엮겠다라는 이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수변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통으로 이제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 몇 개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말고 우이천이라고 또 있습니다. 우이천변에 신통했던 사례인데, 그러니까 그 하천변에 재건축을 할 때 여기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하천변에 재건축할 때 여기 어차피 기부 체납해야 되는 공간들을 하천변에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이제 공공의 땅이, 여기 아파트 공원이 아닙니다. 공공의 공원이기 때문에 저 도시 안쪽에서도 공공보행 통로를 타고 수변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좋은 주거도 이제 다시 조합원들한테 제공을 하지만 그 시민들, 더 공공성을 고려한 시민들이 하천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재편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광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또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뭐 야간에도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막 너무 거창한 그런 한강변에 있는 그런 공간들 말고도 자기 집 근처에서 이런 그 공간들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수변 감성 도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를 묶어놓은 마스터 플랜인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MP를 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제안들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결국엔 시민들이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민 활동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요건 이제 제도 개선 조금 더 이제 국회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데, 수변 특례구역을 만들어서 조금 더 그 인센티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뭐 그런 제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런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위해서 이제 그 한 내용은 이제 서울이 수변 감성도시로의 첫 발을 내딛은 게 이제 홍제천이고, 그래서 서울의 워터프론트 정책이 바뀌고 있다. 서울의 지천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홍제천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천으로 확대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 수립했던 홍제천의 마스터 플랜과 향후 실행 방안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제 학생이 이제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 분석했던 건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홍제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만 여기 서대문 주민분들은 많이 아시는 이런 공간들이죠. 이런 공간들을 실제로 이렇게 막 여기 오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말 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각각이 낮에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저녁에 많이 오는 데가 있다. 그거에 맞게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홍제천이 뭐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 그래서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이제 확장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정책이 이제 한강에서
이제 4대 지천으로 가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소하천까지 가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하고 또 물하고 이 도시가 이제 서로 결합되고 있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약간 소원했던 부부 관계가 이제 다시 이제 결합되고 있는 그런 변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서울 이제 수변 감성도시의 시작이 홍제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